도봉의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도발 뉴스. 도봉구 주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봉의 발전을 위해 전하는 뉴스, 도발 뉴스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도봉현 시민기자 이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쌍문동 사시는 동네 형님이시고, 제가 아는 동네 형님 중에서는 아마 가장 고위직에 계신,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십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님을 맡고 계신 임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성규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높으신 분을 모신 이유는, 어제 7월 1일이죠. 지금 네. 녹음하는 날짜는 2일인데, 7월 1일부터, 도봉구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게 이제 전면 확대되는 사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모셨고요. 이분이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설계자 맞죠? 대표님? 네. 설계자라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했죠. 그러셨군요. 네. 먼저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 맡고 계신데, 서울시 복지재단도 이 바닥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주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울시 복지재단. 네. 예,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시가 재원을 출연해서 만든 공공기관이죠. 서울의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또 실행해보고 현장하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현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현장과 또 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브릿지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싱크탱크와 브릿지와 또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을 시행해보는 그런 복지재단이고 그리고 전에는 그죠? 방학 이동에 있는 방학골 복지관 그죠? 방학갈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역임하셨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죠. 그러셨군요. 예. 우리 동네에서 맹활약 하시다가 그죠? 영전하시는 거죠? 예. 대표님 모셨는데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 본부가 있었어요, 그죠? 네. 추진 본부를 지원하는 단장도 맡고 계신 거고. 추진 지원단이요. 추진 지원 단장. 예. 예.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추진본부는 이제 행정단위입니다. 추진본부가?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복지정책, 복지건강본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국하고, 혁신국, 요런 세 단위가 융합적으로 행정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제 결국 추진본부가 되고, 추진본부의 그 책임자들하고 민간의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한 게 거버넌스 역할로 추진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네네. 추진본부를 실질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내고 사업들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있죠. 거기에 이제 추진 지원단에서 이제 단장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 추진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서울시 복지재단이 싱크탱크, 그죠? 서울시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였고, 그죠? 거기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떤 처음 계획이 나온 거고, 그것을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신 거네요, 그죠? 글쎄요,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제안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도봉구로 얘기하면 이제 시민사회복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제 다른 구에서도 민간과 민간 그 시민사회와 또 그다음에 행정 간의 네트워크 했던 것들의 경험들이 그리고 민간의 역량들을 강화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 계획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전된 모습이
예. 찾아가는 동주민자치센터로 네네네.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는 뭐 제가 심술쟁이는 아닌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럼 그간에는 주민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봤어요. 그간에 어땠길래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구상이 된 거죠? 네. 찾아가지를 못했죠. 네. 못하는 원인은?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래 와서 이제 복지 예산들이 막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3년도에 100억, 2014년도에 뭐 109억, 109조,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15조. 정부 예산 말씀하시는 정부 거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예. 서울시 예산도 뭐 6조에서 결국 7조 9천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이게 늘어나죠. 그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사업들이 이제 복지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복지 사업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또 행정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기 너무 역부족인 상황들이어서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네네. 극한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찾아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예. 지역사회가 이걸 돌보려고 하는 능력과 주민들의 관심도가 묶어내지를 못하다 보니 네네. 결국은 찾아갈 수도 없고 사각지대는 만들어지고 송파구 세모녀 같은 극한적인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찾아가지 못했지만 찾아가자 이제는 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최근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이 늘어났던 건 아니었던 거네요, 그죠? 주로 이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렇죠.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보편적 복지 예산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실 이제 일을 하는 인력도 함께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뭐 이제 계획에 의하면 이제 뭐 사회복지직 뭐 6천 명을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과 저희 서울시가 하는 계획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와는 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큰 이견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이제 동에 있어서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뭐 노원구라든지 뭐 기타 이제 구에서 동단위 서울에 3개 동 정도가 우리 도봉구도 올해 방학이동 그건 아니고요. 시범 사업을 이렇게 쭉 해왔었죠.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 복지에 있어서 허브 기능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레임이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기능에다가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있겠지만 우리는 더 충원하자. 라고 해서 결국은 한 개 동에 약 6.4명 정도의 직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을 이제 어쨌든 공무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에서의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고 각 구들이 그런 능력이 되는 데서의 마을과 복지과 그리고 행정이 결합하는 시스템들이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렇군요. 서울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죠?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의지를 갖고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고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13개 자치구에서 79개 동주민센터가 이제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펼치는 거고 2018년까지 이제 완전히 다 서울시에 전역에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지금이 이제 1단계 사업인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시범 사업 단계에서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지 않고 마을 복지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준비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글자 수도 더 길어. 그래서 뭐 찻동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바뀌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의 기본적인 계획은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와 마을이 만나기 때문에 마을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의 행안부하고 해서 명칭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명칭. 예, 명칭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개구잖아요. 4개구.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는 4개구인데 25개 자치구가 다 하면 한번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뭐 25개 자치구가 아니고 4개구만 하는데 이게 동복지센터라고 하는 것 이게 좀 더 확대되고 난 뒤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죠.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마을복지센터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다 완전히 다 확대가 되면 개연성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그죠? 찾아가야 될 그죠? 그래서 한 개 동당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5분. 그죠? 5분에서 6분. 6분.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도 한두 분 정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찾아서 드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민원 창구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구를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많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다 주민들을 찾아가자. 우리 동네 주무관. 주민들을 찾아간다. 지금 보면 6월 정도까지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 그러니까 방문율이 한 5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방문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동네 주무관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제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가 케이스가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또 한 번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는 뭐냐면 결국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의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방문 간호사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이제 여성 아니면 뭐 이렇게 행정직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2인 1조로 찾아가서 아이에 대한 건강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정보 뭐 보육에 관한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또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산모 건강 관리도 하는 거고 그렇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또 사실 우리 65세가 되면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들 기존의 그 빈곤 위기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요즘 또 뭐 기초법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또 바뀌었습니다. 이달에 기초생활보장법도. 이거에 대한 정보도 또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동네 주무관들이 찾아가기엔 좀 이제 버거우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통장님, 반장님, 뭐 동네 많은 분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묶어서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만 또 이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예전에는 내가 동주민센터를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이제 자기하고 상황이 안 맞으면 절로 가시고 막 이렇게 좀 그렇죠. 옮겨주시잖아요. 돌다가 끝났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 상담관 같이 해서 이야기를 착 들어보고 아 이분의 서비스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좀 중간에서 원스톱으로 연계해주는. 네네. 그런 전문 상담관. 그래서 찾아와서도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가서도 문제가 있으면 또 연결해주는 방식.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의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마을에서 동네에서 받기 위해서는 뭐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주어지는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찾아가더라도 종합적인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동네 주무관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욕구를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 바뀌는 게 큰 요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한 축이 찾아가는 거죠. 네네네. 여러분은 지금 마을미디어 도봉현에서 만드는 도봉의 발전을 기대하는 마을뉴스, 도발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메르스로 이제 온 국민이 지금 이제 난리를 겪고 계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메르스 종식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고, 이 복지 공무원들이 메르스 자가격리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관리하느라고도 엄청 지금 6월, 7월, 이제까지 계속 바쁠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또 요것도 이제, 물론 인력이 충원되지만은, 그것도 이제 더 찾아다녀야 되니까, 요거 사업 좀 더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논의가 있었죠. 있었습니까? 아주 심각한 논의가 많았죠. 있었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해야 되냐, 아니면은, 메르스 관련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 대응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좀 더 연계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뭐냐면, 다행히 이제 메르스가 좀 쉰 게 줄어드는 소강국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메르스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고 결국 진두지휘를 하는 본부장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있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메르스 관련해서 건강에 대한 안부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걱정 때문에 또 이렇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도 저희 어머니도 노인복지관 우리 한 달 동안 쉬셨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 그 건수로 오히려 그러면 이제 시장님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신뢰 프로세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전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진 못해도 메르스 관련해서 그나마 서울시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축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거를 결정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침 잘 됐다, 그죠? 그 감염병, 그죠? 메르스 확산도 이제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막연하게 또 불안해서 집안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더 찾아다니시면서 정확한 정보도 좀 제공해 드리고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 도봉구 아직까지 메르스 청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한 분이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되면서 아직 이 종식 선언을 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기존처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그죠?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분들은 이런데, 그간에 이제, 그럼 옆에 이제 이웃에 사시는 주민들, 아까 이제 민관협력 말씀하셨는데, 그래, 나도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 좀 해봐야겠다라던가, 아니면 그간에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쭉, 그죠? 서울시가 이제 해오면서 주민 모임들이 대단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웃들을 돕고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업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째 이 사업의 한 축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하나 더 있었네요. 주민센터 공간을. 그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좋은 일들을 했지만, 이 일들을, 그러니까 민간의 힘, 역량, 주민의 참여가 동주민자치센터로 모아지게 만드는 또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 할 때도 주민들이 계획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럼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러면 결국은 역할 분담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동당 정도가 되나요? 한 20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60-70% 정도. 왜냐하면 아직도 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60-70가정 정도 이렇게 세대가 되면 160-70분 정도가 이렇게 되면 이분들 뭐 50주를 이렇게 나눴을 때 뭐 한 주에 한두 가정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돼요. 이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동네 옆집의 숟가락이 어떻고 옆집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 이 사업의 축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발굴해내고 공무원과 힘을 모으는 작업들이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또 이제 한 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주민들과 동주민자치센터에서의 공무원들과 이렇게 결합.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이제 찾아다니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죠? 동네 슈퍼 사장님이나 부동산 대표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더 발굴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자치센터에 그 담당 공무원이 갔어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내가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에 대한 정보를 그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이웃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그간에 이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그죠? 민간 복지관들하고 사례관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그러면 동까지로 14개동 도봉구로 치면 다 확대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사례관리를 A 복지관, 그 다음에 B 복지관, 그 다음에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이게 상호 연계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동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찾아가서 발굴되잖아요.
이제 찾아가서 발굴되면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재원과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그냥 빨리 처리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것도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발굴이 됐는데 이분은 좀 복합적이고 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중복잡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 복지기관이나 뭐 예를 들어 알코올릭 있으면 알코올릭이라든지 건강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 기능을 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이제 사례관리 회의를 할 거예요. 사례관리를 해서 이거는 이분이 노인이면서 장애다라고 하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이 사례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재정적 지원이 좀 급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청에 이제 우리 이제 긴급 생활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례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단순한 거는 동사무소 단위에서 갈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좀 이렇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거는 한쪽으로는 이제 민간복지기관들이 사례관리 회의서부터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좀 아주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사례관리는 이제 구청의 희망복지지원과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복지기관에서도 이제 사례가 들어왔을 때도 이제 함께 공유할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던 것들을 공유화시키고, 그리고 동네 단위에서 정말 사례를 제대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민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간에는 우리 이제 도봉구로 치면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봉서원 복지관, 창동복지관,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청하고 그렇죠. 단지 유관기관하고 사례관리를 좀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동주민센터별로 인원이 더 사회복지 공무원도 확충되고 이렇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이제 활발히 하게 되다 보면 좀 소외받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민간 영역 복지관 그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관의 영역이 좀 더 확대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이 지금까지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여쭤본 것처럼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는 만들어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같이 강화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을 함께 늘려서 가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공공이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을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주민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지관과 연계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복지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인력 기준이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되면 재단에서 이제 그런 연구도 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정말 이게 복지관들이 옆에 있으면 실적이 막 잘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뭐 인력이 증원되지 않겠어요. 그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이제 민간복지관도 더 그렇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이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민간복지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정체성들을 더 새롭게 만드는 기회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자치센터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복지관이 찾아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례관리도 함께 지역사에서 함께 나누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사회 밀착형의 네. 복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이렇게 느끼겠죠, 이 사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또 사업에 대한 내용과 계획 이런 걸 이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려운 주민분들 사각지대 속에서 찾아지지 않는 그 어려운 주민 입장에서는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어르신이라면 아니면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뭐 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실질적으로 그거를 더 사실 뭐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뭐 굳이 찾아올 것까지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제도의 한계점이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가서 신청 안 하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급여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죠.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들 찾아가서 이런 정보의 제공 그리고 또 경중을 봐서 긴급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계획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안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관계성이라고 좀 봐요. 지금까지는 사실 동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민원을 내는 사람과 민원을 받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 아예 찾아감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주고 주민들 속에서의 공무원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민들의 힘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독구다이로 그냥 혼자 다니는 건 아닌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런 사업 취지거든요. 네,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훌쩍 이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에요. 짧네요. 금방 지나가죠. 예. 그래서 혹시 요 사업과 관련해서 못하신 말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을 공동체를 또 이렇게 지향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 왜냐하면 한 축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동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관계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웃들의 관계, 공적인 예산과 이웃들의 관계망들을 통해서 제대로 되는 복지 전달 시스템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발성. 아마도 동주민자치센터에 직원들이 많지만 전화를 할 겁니다.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생뚱맞게 왜 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뭐, 오시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옆집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또 소개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정말 공무원들도 신나지만 주민들도 신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간의 주민분들이 뭐 이제 구청이나 이래서 전화 오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죠? 이런 건데 이제는 동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죠?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걸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같이 함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는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도봉엔, 그죠? 도발뉴스를 만들고 있는 마을 미디어 도봉엔도 최근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도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도봉구를 비롯해서 13개 자치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와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그죠? 임성규 추진 지원 단장님,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님 모시고 이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한두 달, 한 분기 정도 지나서 이제 동주민센터에 이제 실제 그 찾아다니고 계신 그 공무원 한 분 모셔서 후속 방송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되고 계신지, 더운 여름에 쓰러지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도 해서 중간중간 또 요거는 계속 이제 짚어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제보와 의견은 tobongn@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시내에서 지금 사시는 곳까지 급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주민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도발뉴스 진행의 이상호, 연출의 장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